선생님 만난다고 오늘 제가 정치가 무엇일까? 정치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라는 것을 검색해보면서 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필라소피, 철학, 신념. 필로소피. 네. 예. 날씨 참 좋네요. 날씨 해는 잘 드는데 네, 날씨는 춥네요. 네, 선생님. 네, 여기 보니까 되게 특이하죠. 특이한데요? 동네가 좀 특이한 느낌일 겁니다. 네네. 여기가 인천인데요. 이 인천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750만 재외 동포 분들의 시작점이 됐던 곳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곡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 벌써 영감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닌데. 그래? 근데 지난번에는 저희는 그냥 경제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넓은 차원에서 보면 외교도 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네. 정치와 외교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개화기 혹은 개항기라고 부르는 네네. 시기에 있었던 정치 외교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좋습니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살았었던 조계지고요. 쭉 들어가면 이제 차이나타운, 이쪽이 일본 사람들이 살았었던 조계지. 조계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일본 사람들, 청나라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특별한 게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조선의 법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당연히 아니죠.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죠. 인천이 그만큼 당시 개항기라고 불리는 시대에 외교적으로 조선에서는 핵심적인 공간이었거든요.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파티하고 놀던 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 위로 살짝 올라가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 지금도 파티하나요? 지금은 조기지가 아니라. 네네. 가서 한번 같이 너무 좋아요.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시죠. 좋습니다. 옷이 아주 멋있으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냥 멋있는데요? 약간 개화기 느낌이 납니까? 개화기 느낌. 저는 약간 웨이터 느낌이 아닌가. 웨이터. 이 정도 외교관 느낌 정도. 너무 좋네요. 네. 딱 이 공간이랑 좀 어울리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제물포 구락부라는 곳입니다. 구락부는 클럽. 클럽. 그때 당시에 바 느낌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만나서 파티를 할 때도 있고 서로 정보도 얻고 이런 좀 사교의 장으로서 만남의 이용된. 광장. 그렇죠. 만남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멋있네요. 약간 좀 더 일리트한 분들이 보시나요? 약간 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외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서로 각자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도 얻고 하는 공간이었어요. 되게 중요한 결정들이 여기서 그럼요. 저희도 어떻게 여기 한번 앉아서 좋네요. 이야기를 네. 좀 해볼까요? 네. 선생님이 네. 이렇게 낮술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술은 아닐 거고 네. 음료일 텐데. 네. 스파클링.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근데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네. 옛날에 딱 이 공간에 그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막 이런 고민을 하고 막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나라의 공사들이 와서 여기서 서로 정치 이야기, 외교 이야기를 이제 또 나눴어. 100년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묘하네요, 기분이. 여기가 지금 제물포. 포는 하버. 하버. 재물 하버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는 시점은 1883년입니다. 83년. 네,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한국 역사를 조금 잘 아는 네. 분들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왜요? 개항을 하겠다라고 약속한 시점은 1876년이거든요. 당시 조선과 일본이 최초의 근대식 조약을 맺게 되는 게 조일, 수호, 조규. 이때 조선에 있는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조약을 맺습니다. 인천, 원산, 부산 이 세 곳을 열고 일본의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네. 일본은 처음부터 인천, 여기 제물포를 열어주기를 원해요. 왜요? 여기가 서울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니까 네네.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 시장을 장악을 하면 서울의 상권까지 그러면 약간 그때부터 약간 우리나라를 좀 나쁘게 이렇게 하려고. 지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네. 건데 네.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1910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했다.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1876년, 1883년에 있었던 이 일도 1910년에 있었던 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흔히 많아요. 뭐 머리 좀 썼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일본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일본은 이때 조선을 침략을 할 만한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근대적인 변화들을 이제 본인들 조금 맛보기 시작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공간, 이 나라를 얼마나 많이
뜯어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예속시킬까? 이런 정도 고민을 하는 속에서 인천을 개항하고자 했었고 그걸 통해서 또 서울로까지 진출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때의 경쟁자는 사실 유럽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경쟁자는 오히려 청나라였었던 거죠. 청나라도 일본이랑 똑같이 생각해요. 조선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자기네들 이권을 더 뽑아갈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천이 개항이 되기 1년 전에 청나라와 조선도 서로 근대식 조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과 청나라가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 맞게끔 이득을 서로 빼가려고 경쟁을 싸웠겠네요. 해야만 하게 됐었던 거죠. 그게 아까 조개지를 중간에 두고 서로 나뉘어졌었던 이유기도 해요. 그런데 청나라랑 일본만 인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선과 관계를 맺은 모든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서울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선과 관계를 맺은 모든 나라들에게는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이 공간. 재물포, 불황. 여기에서 서로 얼마나 더 조선에서 이권을 뺏어갈까를 놓고 이렇게 서로 치얼스 하면서 어제 뭐 어디 갔다 왔다던데 뭐 때문에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서로 이제 묻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서 여기가 이제 쓰였었던 거죠. 그때 당시 그럼 나라가 몇 군데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아까부터 많이 하시네. 조선에 큰 욕심을 내는 유럽의 나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청나라에 비해서 인구수로만 따지면 2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경제력으로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시장 규모에 비해서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랬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 청나라, 러시아 그 외 세력으로 영국, 미국 정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서로 경쟁하듯이 이권을 뺏어가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 나쁜. 그러니까요. 남의 나라에서 지네들 싸움을 네. 여기 와서 막 하고 결론은 저희 땅을 막 네. 쓰고 뭐. 하지만 당시에 조선의 정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걸 꼭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크게는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부류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개항 자체가 절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더 생각하는 보수적인 훨씬 분들이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변해가는 세상에 우리까지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문은 열되 어떠한 방향으로 근대화를 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또 갈리게 됩니다. 급진개화파 그리고 온건개화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때 그러면 지금의 막 진보 보수 네. 이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데 조선도 빠르게 발맞춰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 그러니까 이제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의 근대화의 방향성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에 반면에 온건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개화까지 좋아, 개항도 좋고 근대화도 다 좋은데 너무 빠르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가치는 지켜가면서 외형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머리 좀 짧게 자르고 근대식 무기 같은 거 좀 요 정도만 좀 바꿔야지 너무 빠르게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따르고자 했던 나라는 당시에 청나라. 그래서 요렇게 세 정치적인 부류가 있었던 거고요.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건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천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청나라와 일본을 두고 조선인들도 거기에 맞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대중들도 이게 지금 정치인만 아닌 대중들이 이렇게 나누었던 거예요? 조선의 일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까지 생각하기 여유도 쉽지 없었겠죠. 않죠. 예, 여유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런 정치적인 갈등은 굉장히 고위 공무원들 간의 서로 간의 갈등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보수적이었었던 조선의 가치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쪽을 대표하는 사람은 왕의 아버지였었던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친청파인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 그에 반해서 완전히 빠르게 지금 1년이 하루 같은 세상인데 변화라고 하는 게 빠르게 우리도 치고 나가지 않으면 진짜 뒤처진다 라고 하는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갑친정변이라고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김옥균이나 서재필 같은 굉장히 젊은 정치인들. 근데 약간 지금이랑 좀 비슷한
결이 있네요. 역사가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만난다고 오늘 제가 정치가 무엇일까? 정치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라는 것을 검색해보면서 아, 예. 결론은 정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philosophy, 철학, 신념. 아, 필로소피. 네. 아, 예. 그 philosophy가 네. 어쨌든 누구나 다 보면 어쨌든 잘 살기 위해서 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거에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각자의 가치는 네. 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 네.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살았다면 우리나라 사람 조선 네. 그때 분들이 네. 잘 지냈었어요? 좀, 어. 좀 문제가 많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배척을 많이 합니다. 네. 일본인들을 보는 조선인들의 시선은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뭐냐면 일본과 큰 전쟁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했었고 임진왜란이라는. 그렇죠. 네네. 청나라 사람들도 익숙하긴 하지만 그닥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정도로 가깝고 외형적으로도 비슷한 존재까지도 이런 낯설음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생 외국인 완전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의 그 감정은 아마 일단 1번은 낯설음이었을 거고요. 배척을 많이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원래 여기 제물포 집이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기? 많이 없었겠죠? 정말 많이 잡아봐야 한 50채? 20가족에서 50가족 정도밖에 없었던 곳인데 여기가 19세기 말 정도 되면은 9,000명 정도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조선인들 거주 지역이 생깁니다. 약간 이태원 느낌이 좀. 오, 비슷한 거죠. 네, 이태원이랑 비슷한 겁니다. 여기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인천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철도가 1899년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도 소문이 돌아요. 제물포라는 데 가면은 우리가 옛날에 쓰는 물건이랑도 다르고 집도 달라. 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건축법상 벽돌집밖에 짓지 못하게끔 해요. 우리와 조선은 다르다. 약간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워낙 그런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 동네 이름을 나중에 바꿔요. 설린동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선한 이웃이라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건 이웃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하게 이웃을 대해달라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너무 웃긴 게 저는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필라델피아는 City of Brotherly Love이라고 불러요. 형제 사랑의 시라고 불러요. 근데 제일 악착하고 제일 무서운 저희가 약간 좀 유명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그런 차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라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에 두렵고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다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자신들을 보호, 우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무역이 생기면서 분명히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약간 좀 눈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뭔가 어디 나가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 우리도 외국으로 나갈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조선의 밖을 상상하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곳도 인천이다. 인천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아무튼 그렇게 출발이 여기서부터 되는 거니까 한국 재외동포의 어떤 역사를 설명을 잘해주는 박물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인천에? 네, 인천에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이민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됐는지를 또 잘 풀어놨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좋습니다.